자, 체크 엔제고요. 페이지는 121페이지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 1번이고요. 활용 파트는 식을 잘 세워서 잘 풀면 되는데 식 세울 때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많이 풀면 풀수록 실력이 늘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1차 방정식의 활용에 이제 푸는 방법을 하면 첫 번째 식을 잘 세워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미안.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되게 쉬운데 식을 잘 세운다에 이게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을 잘 세웠을 때 잘 푼다인데 질문이 무엇인지 뭘 풀어내야 되는지 포인트 잘 잡아서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집중 안하고 흐트러지면요 순식간에 답을 다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식 118번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자, 어떤 수에 4를 더하면 어떤 수의 3배와 같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영어 문법 공부하듯이 끊어 주셔야 돼요. 어떤 수를 우리는 미지수 x라고 두겠습니다. 어떤 수에 4를 더한 거는요. 어떤 수에 3배 한 거, 뭐뭐의 배와 같이 뭐뭐의 수학에서 뭐뭐의 적혀 있으면 곱하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거와 같대요. 식 다 세웠어요.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항 해주고 이항 해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아이고 마이너스 빠졌네. x는 얼마가 될까요? 네, x는 2가 되겠습니다. 이건 쉽죠? 자, 2번, 3번 바로 같이 풀어볼게요. 어떤 수에 6배에서 1을 뺀 거는요. 어떤 수에 4배 했는 것에서 5보다 크다 하고 같다 없어요. 같다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수의 4배보다 5만큼 크다, 같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항 해주시고요. 이항 해주시면 EX는 6, X 값은 3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자, 3번. 어떤 수에 6을 뺀 후, 어떤 수에 6을 뺀 후에요. 얘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계산한 순서 배웠잖아요. 5학년 때였구나. 쏘리. 자, 5학년 때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 이렇게 하면서 더하기하고 곱하기 있으면 얘 먼저 하고 그리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다 섞여 있어도 괄호가 있으면 얘 먼저 한다 배웠어요. 얘가 뭐냐면요. 어떤 수의 6을 먼저 빼야 돼요. 빼기죠. 빼기고 그 다음에 200이기 때문에 곱하기죠. 그런데 우리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곱하기가 먼저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형식으로 돼요. 발음이 막 꼬이네. 그러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괄호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뺀 후 2배 잠깐 끊어주시고 어떤 수의 3분의 1배 보다 3만큼 큰 거와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계산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잠깐 치우고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수에 6을 뺀 후 2배 한 것이 어떤 수에 3분의 1배 한 거에 3만큼 크다. 이렇게씩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설명이에요. 분배법칙 쓰시면 이렇게 되고 이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이구야 12인데 계산을 바로 해버렸네. 자, 계산하시면 3분의 5x 15 x는 자 3분의 5 없애고 싶으면 역수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역수 곱하면 됩니다. 약분하면 x는 9라는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활용 문제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풀만한 영역이에요. 이게 이거 초등학교 때도 한 번씩 나왔는데요. 연속하는 자연수예요. 연속하는 자연수. 자연수의 정의는 이제 알 거고 양의 정수가
자연수라는 사실을 알 거고, 연속한다는 건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작은 수를 x로 둘 거야. 만일에 작은 수를 x로 두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 수는 y가 아니고요. x보다 연속하잖아요. 그죠? 1만큼 크니까 x 플러스 1로 두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만일에 연속한 두 자연수인데 만일에 큰 수를 x로 둘 거야. 그렇다면 얘보다 그 앞에 있는 수는 하나 작기 때문에 x-1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연속한 세 자연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작은 수를 x로 뒀을 경우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라고 식을 세울 수 있으며 만약에 가장 큰 수를 x로 뒀다면요. 제일 작은 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x-2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보다 하나 작고 또 하나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y 쓰시면 안 돼요. x로 통일해서 식을 세워줄 수. 자, 만약에 세수인데 가운데 수를 x로 둔다면 얘 다음의 수는 1만큼 크고요. 얘 앞의 수는 1만큼 작으니까 이렇게 식 세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풀어보면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45라는 조건이 붙었네요. 그랬을 때 세 자연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순서 어떻게 풀지 여기 설명 너무 잘 돼 있어요. 첫 번째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래요. 여기 문제에서는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개의 자연수고 가운데 수가 x야. 연속하니까 다음 수는 1만큼 크겠네. 그 전의 수는 1만큼 작겠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건을 이렇게 하면 여기는 1 나오겠네. 그럼 우리 방정식 세워봅시다. 최자연수를 표현을 x-1, x 플러스 1로 뒀어요. 그것의 합이, 얘 세수의 합이 어떻게 된다? 45래요. 그래서 방정식 세웠어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자, 얘 정리를 하면요. 괄호 다 풀어주면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2번 정답은 이게 정답이에요. 자, 풀었으면 얘 없애주면 x가 3개네. 45. x는 15가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푸는데 x가 15야. 우리 x 뭐로 뒀지? 가운데 수를 x로 뒀지. 그럼 가운데가 15고 얘보다 하나 큰 수는 16, 얘보다 하나 작은 수는 14. 그래서 여기 3번의 정답은 14, 뭐야 이거. 14, 15, 16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문제 잘 읽어보고. 왜 답을 잘 적어야 되냐면 대부분 이 문제 실수하는 게 계산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적어야 되는 게 세 자연수인데 x는 15 하고 끝내는 경우 되게 많아요. 문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5번, 6번 연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속한 두 자연수예요. 두 개예요. 한 개, 두 개. 그거의 답이 67이래요. 두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x로 둘지 여기를 x로 둘지는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편하니까 여기 x로 두고 식 한번 적어볼게요. 다음 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식 세우면 자연수 하나 그 다음 연속하는 자연수 하나의 합이 67이네. 자, 괄호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x가 2개고 얘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는 33인데 답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작은 수가 33이고 그 다음 수는 34예요 라고 해서 5번의 정답은 33, 34 이렇게 같이 적어 주셔야 돼요. 6번 같은 문제가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인데 합이 51이고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만 구하면 돼요. 세 개 다 구할 필요 없어. 그러면
물 얻는 거를 x로 두면 돼요. 물 얻는 거. 작은 수를 구하려면 제일 작은 수를 x로 두면 되고, 큰 수를 구하려면 제일 큰 수 x로 두면 돼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수는 x, 그 다음 수는 x에서 1만큼 커지고, 그 다음 수는 2만큼 커지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식 적어줄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다 더하면 51이 되어요. 자, 풀어주겠습니다. x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51이네. 그러면 3x, 1이랑 2 더하면 3. 자, 여기 3 이항시켜 줄게요. 51에서 3 빼면 어떻게 되죠? 48. 그럼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6, 18. 정답 16이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금방 연속하는 자연수 문제에서 변형 문제 나왔어요. 연속하는 자연수는 일씩 커지는데 연속하는 홀수 또는 짝수로 했을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씩 커진다는 거예요. 1, 3, 5, 7, 9, 2, 4, 6, 8, 11처럼 이씩 커진다는 거. 홀수, 짝수 큰 의미 없고요. 홀수나 짝수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씩 커진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만일에 연속하는 두 홀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수가 x면 그 다음 수는 2씩 커지니까 2 적어주자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1씩 커지니까 플러스 1 적었잖아요. 근데 홀수 짝수는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주자는 겁니다. 방법은 앞에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7번 바로 풀어볼게요. 연속하는 세 홀수가 있고요. 합이 81이래요. 자, 세 홀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할 거래요. 그럼 우리는 가장 작은 수를 x로 두면 되는데 이 문제는 가운데 수를 x로 두라고 했대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작은 수를 x로 두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꾸 마지막에 답을 잘못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일단은 선생님 그렇게 추천하고 이 문제는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가운데 수를 x라고 하고 얘보다 앞에 수는 2가 작아요. 얘보다 다음 수는 2가 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식 세워볼게요. x-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2가 얼마래요? 81이래요. 2번 답 세웠고 이제 구해야 되겠죠. 구하는 거 우리 여기 좀 풀어볼게. x-1, x 플러스 2가 81이야. 퉁퉁 치면 3x는 81. x는 얼마예요? 3, 2, 6, 3, 7, 21. 이렇게 답 적는다. 근데 얘 누군지 알아요? 가운데 수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가장 작은 수예요. 답은 뭐예요? 25란 말이에요.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예 작은 수를 x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 문제처럼 가운데 수를 x로 뒀다면 반드시 기억하. 자,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말을 하다가 많은 영상이 될 텐데 뒤에 거 또 찍히고 뭐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문제 잘 보고 풀자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8번, 9번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예요. 두 개의 홀수예요. 그럼 두 자리 만들어 주고요. 자, 작은 수 구하래요. 작은 수 x 둘 거고요. 그 다음 수가 2씩 커지니까 이렇게 둡니다. 식 적어주면 x 플러스 2는 248. x 더하기 2는 248. 2x 2항 바로 하면 246. x는 123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123입니다. 자, 9번 갈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래요. 3개예요. 하나, 둘, 3개 만들어줬죠. 이번에는 가장 큰 수를 구하래요. 나 여기 x 둘 거예요. 자, 얘는 2씩 작아질 테니까 이렇게 구분 지어주고 식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x-4 더하기 x-2 더하기 x가 108이래. 그러면 3x-6이 108이래. 마이너스 6 이항 시켜주면 3x는 자 플러스 6이 되니까 114래.
x 얼마예요? 339, 38, 24. x가 38이래요. 그럼 얘는 정답이 38이 되겠죠. 이렇게 실수 안 하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x를 두는 게 더 효율성이 강합니다. 더 효율적이에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릿수. 자연수와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꾸고 처음 수의 2배보다 1만큼 작다고 했을 때 이거 중요해요. 그림. 자, 우리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릿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자릿수로 따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만일에 17이라는 이거 뭐야? 17이라는 자연수를 뒀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7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1이에요. 여기 숫자가 1인 거예요. 그럼 수는 뭐예요? 얘를 뜻하는 수는 10이고 여기를 뜻하는 수는 7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 1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얘 7은 그대로 가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를 우리 x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x는요. x로 쓰는 게 아니고 10x로 써야 된다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x므로 10의 자리 숫자가 1이기 때문에 1로 쓰면 안 되고 10을 써야 돼요. 10의 자리 숫자가 27이라는 수의 10의 자리 숫자는 2이고 얘가 나타낸 수는 20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7이고 자, 모르니까 10의 자리 숫자는 x로 둡시다. 그럼 원래 있는 수는 10x 플러스 7인데 자리를 바꿨대요. 바꾸면 어떻게 돼요? 7x 요래 되죠.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 70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거 원래 수, 바꾼 수. 자, 그것이 어떻게 된다? 처음 수의 2배보다 1만큼 작다. 자, 이제 문제 해석력이 되게 필요하겠죠. 자, 얘가 어떻게 된다? 처음수, 바꾼 수는 처음수가 뭐예요? 얘가 처음수예요. 처음수의 2배보다 1만큼 작은 게 바꾼수라는 의미입니다. 요렇게 되셔야 돼요. 요렇게. 선생님 어디 곱해요? 라고 하시면 돼요. 문제 나와 있어요. 처음수의 의는 뭐다? 곱하기다. 2배보다 1만큼 작다. 식 다 세워졌으니까 풀어볼게요. 2항이란다. 분배법칙 쓰고 2, 7, 14, 1, 70 플러스 x 20x 플러스 14 70 플러스 x 2항 시키고 2항 시키면 20x 마이너스 x 70 마이너스 14 19x는 57 x는 3이겠네요. x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 x 3 아니에요? 처음 수죠? 내가 x를 뭘로 뒀어요?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뒀어요. 그래서 정답은 37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가 3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3. 그래서 37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x는 3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문제 끝까지 보시고 이 문제에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잘 보시고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자리 숫자가 6이에요. 두 자리 자연수예요. 똑같아요.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만들어줬고 1의 자리 숫자가 6. 자, 10의 자리 숫자가 뭐론 같아요? 숫자 x로 둘게요. 자, 이 자연수의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요. 일단 바꿨대. 그러면 처음수 표현 어떻게 하지? 처음수 10x. 왜? 다시 한번. 얘가 숫자가 x인 거지 수가 x는 아니에요. 수는 10x예요. 10x 플러스 6이고 바꾼 수는 어떻게 돼요? 10의 자리 숫자가 6, 1의 자리 숫자가 x. 그래서 바꾼 수는 60 더하기 x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처음수보다 얘 처음수 얘 처음수 10x 플러스 6보다 36만큼 크대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식을 연이어서 적으면 괄호 열고 10x 플러스 6 더하기 36이 60 더하기 x가 되는 형태예요. 자, 괄호 풀어서 풀어주겠습니다. 10x 플러스 6 더하기 36은
60 플러스 x. 10x 플러스 42는 60 플러스 x. 이항시켜주고 이항시켜주면 10x 마이너스 x 60 마이너스 42. 9x는 18, x는 2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답 2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x라고 둔 거는 10의 자리 숫자가 2라는 거예요. 정답은 여기 2를 넣어서 26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래요.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숫자가 3.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만 보다 3만큼 크다라고 해요. 자, 1의 자리 숫자를 x로 두래요. 이렇게 두면 되겠죠. 방정식을 세우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 처음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처음수는 30 플러스 x로 표현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뭐예요? 숫자의 합이에요. 숫자의 합. 그럼 10의 자리 숫자는 3. 1의 자리 숫자는 4. x. 그것의 4배보다 3만큼 크다라고 식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인데 국어 실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럼 처음수랑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 한 것에 3만큼 큰 게 같아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을 푸세요는 뭐예요? x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0 플러스 x 4 괄호 열고 3 더하기 x 더하기 3. 자, 분배법칙 쓰시면요. 3, 4, 12, 4x 플러스 3. 30x 플러스 x 얘랑 얘랑 더하면 15 더하기 4x. 이항시켜주고 이항시켜주면 x 마이너스 4x 1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5 x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두 자리 자연수가 뭘까요? 답이 x 5 아니에요? 여기 5를 채워서 실제로 나타낸 수가 35예요. 이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나이 문제예요. 나이 문제는 해볼만 하죠. 그죠? 자, 예원이 어머니 나이는 예원이 나이의 4배래요. 4배. 7년 후에 예원이가 어머니 나이에 3배가 된다 했을 때 올해 예원이 나이가 얼마냐는 거예요. 자, 일단 올해 기준. 올해 기준에 예원이가 x 나이면 엄마가 4배니까 4x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7년 후 나이. 예원이가 7살 먹겠죠? 그죠? 그리고 엄마도 4x란 나이에서 7살이 먹겠죠? 나 이거 되게 웃긴 게 이 문제에 이렇게 누군가 예원이나 이렇게 어떤 아이 이름 했을 때 걔네 7살 먹는데 엄마 아빠 나이는 7살 플러스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원이만 나이 먹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같이 나이 먹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7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이? 7년 후에 이 나이에 비교했을 때 이 값이 어머니 나이가 예원이 나이에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3배 어디 곱해줘야 돼요? 엄마 나이에 곱해줘야 돼요? 아니죠. 예원이 나이에 곱해줘야 돼요. 3배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렇다면 방정식 세웠고 분배법적으로 풀어봅시다. 이항하고 이항하면 3x 마이너스 4x 7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4 x는 14. 현재 올해의 예원이 나이는 14세입니다. 만일에 질문에 14세 질문에 7년 뒤의 나이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7을 더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문제식 잘 세워야 되고요. 잘 푼다가 어떤 개념이냐면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답을 잘 적었는지 이 답이 맞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미스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미스 내는 친구도 있어요. 제발 듣고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준호 나이 13세, 아버지 나이 44살. 준호 나이가 아버지 나이의 2배가 되는 게 몇 년 후? 자, 몇 년 후가 x가 되겠습니다. 13 플러스 x. 44살 플러스 x.
자, 준호 나이가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준호 나이가 곱하기 2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 나이가 곱하기 2 되면 큰일 납니다. 자, 분배법칙 쓰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항하고 이항하면 x는 18살. 자, 18년 후입니다. 자, 18. 정답은 18년 후. 15번 가겠습니다. 자, 원래 아버지 나이가 36살. 와, 젊다. 와, 아들 나이 6살. 아빠 30살에 애기 낳았네. 그럼 적어도 28, 29에 결혼했네. 그치? 되게 일찍 결혼했다. 그치? 자, 아버지 나이가 36살, 아들이 6살.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몇 년 후가 X입니다. 자, 아버지 나이가 몇 년 후? 아버지가 지금 36인데 몇 년 후 X. 아들 몇 년 후 6 더하기 X. 얘가 몇 배? 3배. 3배. 요렇게 같다. 그럼 36 더하기 X는 분배법칙 36, 18 더하기 3X. 이항하고 이항하면 X 마이너스 3X는 18 마이너스 36. 2X 마이너스 떨어졌노. 너무 급하게 푼다, 그지? 끊길까봐 영상이 지금 계속 끊기고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네.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8. x는 9. 9년 후입니다. 정답은 9년 후. 9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활용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잠시 123까지 끊고요. 124페이지에서 126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